자,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라는 것은 결국 이 지금까지 살펴봤던 토지의 지목에 맞게 사용 용도가 일치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런 토지의 지목과 사용 용도가 이 다른 기간이 어떤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토지를 우리가 비사업용 토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일단 전이라는 밭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죠. 자, 그러면 이 밭에다 콩을 재배를 했습니다. 자, 콩을 재배를 했으면 자, 지목도 전이고 여기에 지목 전에 밭에 맞게 콩을 재배하는 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목과 사용 용도가 일치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사업용 토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들 그 이제 다니다 보면 밭인데 밭 같지 않은 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숲이라고 뭐 장목만 우거져 가지고 이게 산인지 밭인지 구분할 수 없고 자, 여기다 뭐 이러한 뭐 수풀과 잡목이 가득한 산인지 밭인지 구분할 수 없는 자, 이런 곳에다가 무슨 작물을 재배하기 어렵다. 자, 이런 경우는 지금 지목이 전인데 농사를 짓지 않고 그대로 방치돼서 수풀과 잡목이 가득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경우는 바로 지목과 사용 용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전이라는 밭에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수풀과 잡목이 우거졌고 자, 그렇다면 지목과 사용 용도가 다른 걸로 봐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가 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라는 것은 결국 지목과 사용 용도가 일치하지 않는 기간이 일정 기간을 초과해야 되는데, 자, 그러한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그 요건을 바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요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요건은 우리 소득세법에서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자, 소유기간, 지목별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와 그 다음에 지목별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목별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죠. 자, 그래서 지목별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이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즉 지목과 사용 용도가 불일치하는 이 불일치 기간이 이 세 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AND로 충족이 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그 다음에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사용 기간 중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으로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목별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이다. 자, 그런 경우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이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이 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라든지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이라든지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세 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으로 사용을 했다. 자,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목별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이다. 자, 그런 경우로서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이 두 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그래서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 그 다음에 토지의 소유기간이 100분의 40 상당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자, 요 기간에 충족이 되면 이 기간 동안 비사업용으로 토지를 사용했다. 자,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소득세법에서 이 규정된 이 비사업용 토지를 가지고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따져보려면 매우 복잡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세 가지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그 다음에 3년 미만 세 가지 기간으로 일단 나누고 각 기간별로 세 가지 요건씩 충족이 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거죠.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세 가지 요건에 충족이 되면
바로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자,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기 위한 요건이 아닌 사업용 토지로 보기 위한 요건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목별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기 위한 요건에 충족이 되면 사업용 토지, 사업용 토지로 보는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게 훨씬 더 판단하기가 더 쉽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사업용 토지 기간 요건을 판단할 때 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이 요건을 따져서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그러면 사업용으로 양도한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따져서 그 요건이 충족이 되면 사업용 토지,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5년 이상일 때도 이 세 가지 요건, 자, 3년 이상 5년 미만일 때도 세 가지 요건, 자, 그리고 3년 미만일 때도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자, 얘들을 전부 토탈해 보면 결국 이 모든 엔드 요건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5화로 하나만 충족이 되면 결국 사업용 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통적으로 묶이는 걸 보면 요거죠. 바로 자, 토지의 소유 기간이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기간. 이거는 세 가지가 다 있는데, 자, 이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지목별 토지의 소유 기간별 60% 이상에 상당하는 기간을 사업용 토지로 사용을 했다. 자, 그러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자, 얘를 역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용 토지로 사용을 했다. 자, 그러면 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양도일 직전 1년 중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그 다음에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요 기간, 요 반영하면 결국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 토지로 썼으면 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요건에 충족이 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 우리 소득세법에 규정된 이 복잡한 규정을 가지고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 얘를 역으로 사업용 토지가 되기 위한 기간 요건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되면 사업용 토지, 자, 사업용 토지 요건에 충족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고, 자, 사업용 토지는 일반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업용 토지라는 게 어떤 거냐? 자, 사업용 토지라는 것은 결국 토지의 지목별로 다음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되면 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했으면 사업용 토지, 자, 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했으면 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보유기간,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을 했다. 자, 그러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이 되면 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이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업용 토지가 되기 위한 요건, 즉 지목과 사용 용도가 동일한 이 사업용 토지가 되기 위한 요건은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충족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토지의 지목별로 요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충족이 되면 사업용 토지로 보는데, 자, 첫 번째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자, 마지막으로 전체 보유 기간 중 6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결론적으로 이 위에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자,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요건, 사업용으로 볼 수 있는 토지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됐다?
자, 그러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됐으면 사업용 토지로 와서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고,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자,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로 와서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업용 토지가 되기 위한 기간 요건은 자, 1, 2, 3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고 했는데, 자, 첫 번째,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 토지의 보유 기간이 10년인데 토지에 이때 양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도한 날로부터 직전 3년이 되는 요 기간까지, 직전 3년 동안에 해당되는 요 기간 동안에 2년 이상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했으면 사업용 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직접 사업에 사용했으면 마찬가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토지의 보유 기간이 10년인데, 자, 이때 양도를 했다. 자, 그러면 양도일 직전 5년이 되는 기간, 이 기간이죠. 양도일 직전 5년이 되는 이 기간부터 해서 양도일까지 기간 중 3년 이상 사업에 사용을 했다. 자, 그러면 사업용 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유 기간 중 6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을 했다. 자, 그래서 이때 취득을 해서 이때 양도를 했는데 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 기간이 10년이다. 자, 그러면 보유 기간 중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했으면 사업용 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0년의 토지의 보유 기간 10년 중 자, 6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했으면 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이 되면 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고 모두 충족이 되지 않는다. 자, 그랬을 때는 이제 비사업용 토지로 가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업용 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1, 2, 3번, 요 1, 2, 3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이 되면 되는데, 자, 그 사례를 한번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에 해당되는 부분, 자, 이 부분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